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2024년 8월 16일 시장 깨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아주 큰 폭으로 올라버렸죠. 그래서 시장이 정말 2주 전에 그 급락은 마치 해프닝 같은 좀 느낌이 들 정도로 최근에 어쨌든 증시는 정말 빠르게 회복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미국보다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추격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증시가 좀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제 기업 실적 발표 다 끝나가지고 한번 보고서들도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8월 14일 미국 증시 마감하고 알파벳 분할 이슈 있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주식 좀 사고 판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끝난 미국 증시 월마트 실적, AI는 버블이냐 아니냐 아주 뜨겁습니다. HBM도 공급과잉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니라는 반론도 있고, 또 미사일 지침 풀리니 우주 개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 관련해선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대 실적인데 참 주가가 못 갔죠. 그리고 구리에 장기 투자해야 되는 이유 설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 프로텍, 한국단자, 삼양식품, SK오션플랜트, 세방전지, TN, ITM 반도체, 코미코, 한국카본, 덕산네오록스, 캠트로닉스, HRS까지 한번 설명해드리고, 아직 정리 못한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또 다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까지 싹 다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중요한 것들만 한번 또 그 실적 발표 특집편으로 방송 나중에 따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서 또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이건 8월 14일 기준으로 올랐고, 이틀 전에도 올랐고, 이제 올랐던 거는 소비자 물가 요거죠. 요 물가 한번 보시면 다 꺾였어요, 사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2% 올랐고, 주거비가 좀 오른 게 아쉬워요. 좀 빠지다가 그렇지만 대세에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어디 크게 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미국의 물가는 견조했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제일 아쉬운 게 요거예요. 주거비가 0.4% 올랐는데 지난 6월에 0.2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오르니까 좀 불편한 거죠. 이거 제외하면 다 괜찮아요. 중고차가 많이 떨어졌고요. 다만 PC 지표 월말에 발표되는 그게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주거비가 20%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40% 들어가요. 근데 그런데도 물가가 크게 안 올랐다는 건 주거비가 올랐는데 다른 것들이 대부분 좀 안정화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좀 어쨌든 오게 튑니다. 주거비가 안 꺾이고 있다는 건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대세의 지장은 없고요.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은 100%고, 다만 이제 빅스텝 한 번에 50bp 내리는 건 어려우셨고요. 기존대로 25bp 0.25% 인하가 64.5로 증가했습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이제 인플레 하향 추세 이어갔다. 근데 50이냐 25냐는 논쟁은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저렇게 50 인하를 하기 위해선 고용에 문제가 생겨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상승세라서 7월 수준의 디플레이션이 반복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중고차 가격이 좀 다시 오르고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징주로는 그날 이제 구글이 반독점법 우려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요. 테슬라가 급락했고 리비안 전기차 안 좋았었죠. 엔비디아는 요새 계속 오릅니다. 이날도 한 1.7% 정도 상승했고 이 알파벳 분할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알파벳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특히 아이폰 쓰시는 분들 사파리 앱 있죠. 그걸로 인터넷 하잖아요. 거기에 위에 기본 검색이 구글로 돼 있어요.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데 그게 돼 있으니까 그게 독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구글 거 쓴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리베이트를 했대요. 애플이나 삼성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네 독점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판결은 독점 위반으로 판결을 내렸고 분할할 수도 있고 모릅니다. 이제 그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결론은 안 났고요. 이제 구글은 항소하고 또 2026년까지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이 분쟁은 그때쯤에 아마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합의를 해서 분할하진 않았죠. 근데 독점력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구글도 지금 거의 뭐 전 세계 검색 시장은 독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빼고는 예, 이 독점력은 향후에 약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대세에 크게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구글 쓰는 사람은 계속 쓰니까 다만 AI 검색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바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매각할 수도 있어요. 뭐 구글 광고 사업부, 안드로이드, 크롬 이런 이제 인터넷 관련된 사업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정이 내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항소를 할 거고 시간이 또 끌겠죠. 또 합의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일단 당장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조금 부정적으로 일부 작용했다. 그러나 26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쯤에 뭐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나온다면 뭐 그때 모든 게 이제 결론이 나겠죠. 예. 그러니까 왜 좀 구글에 이런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드렸고 이게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들이에요. 근데 애플은 줄었고 유지하고 여기 쉐브론 줄였고요. 옥시덴탈 좀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타뷰티를 샀어요. 이 두 개 회사 신규로. 이제 이게 좀 깜짝 놀랐죠. 얼타뷰티랑 하이코. 얼타뷰티는 미국의 올리브영 같은 기업이에요. 예, 소매업체 기업이고 다양한 화장품 판매하고 있고 왜 샀을까? 저도 이제 이게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생각해 본 건 가성비 시대잖아요. 그래서 한국 인디 브랜드가 이런 데 많이 납품을 하는데 이런 트렌드 한국의 올리브영 같은 회사가 지금 트렌드에 맞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예, 거기다가 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돼서 산 것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뭐 왜 샀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나 화장품, 인디 화장품과 괜찮은 기업이 싸게 내려와서 아마 저가에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코는 이제 항공기 부품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항공기 AS 할 때 부품 오래되면 교체해주는 그 교체용 부품 같은 거 거의 뭐 경쟁자가 많지 않아요.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고 워런 버핏이 딱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하이코. 그래서 고 ROE 기업으로 뭐 충분히 살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나 이제 미국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나스닥이 2% 환호를 질렀고요. 왜냐하면 소매 판매가 잘 나갔어요. 이제 S&P 500은 2%만 오르면 전고점 다 회복됩니다. 부러울 정도로 강한 것 같고 소매 판매가 1%나 올랐어요. 경기 침체 온다면서요. 근데 안 오잖아요. 오는 게 아니라 더 좋죠. 7월 소비는 더 좋았어요. 자동차 좋았고 전자제품, 식음료, 레스토랑과 바도 좋았고 전체적인 흐름은 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출 탄탄하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주 연속 감소, 연속 청구 건수도 감소. 그러니까 고용지표도 나무랄 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BOA에서 무슨 하드랜딩이냐, 무슨 경기 침체냐 보고서를 냈대요. 그래서 7월 소매 판매는 우리의 전망과 일치하고 실업급여 청구 감소도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bp 인하 확률은 더 떨어졌어요. 25로. 100% 금리 인하예요. 9월은 하는데 25bp 확률이 75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만 제조업은 안 좋아요. 산업 생산은 좀 마이너스 나서 골드만삭스는 2분기 미국 GDP 추정치를 3분기를 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온기가 모두에게 퍼지는 건 아니고 미국 경기 식어가고 있어요.
식어가고 있는데 그게 천천히 식고 있고 여전히 소비 경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 호조에도 엔화가 약세 보이는데 일본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어제였죠. 그래서 이제 다들 좀 놀랬죠. 어제 우리나라는 쉬고 있었고 또 엔캐리 이게 청산되면 어떡할까. 근데 그거는 걱정의 그냥 기후였고 일본 증시도 좋았고 왜냐하면 일본이 이렇게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아도 금리 인상 느리게 할 거다. 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 안 줬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일본은 분명하게 금리 인상 기조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속도 느려도. 엔비디아가 4% 올랐고요. 마이크로 뭐 반도체 날이었고 테슬라도 6%나 급등했고 오늘 주인공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실적도 좋았지만 가격 할인 통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월터뷰티도 역시 올랐고요. 월마트 실적은 일단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동일 매출 점포 매출 증가율도 4.2% 증가했습니다. CEO는 전반적으로 소비가 약해지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 괜찮다. CFO 이제 재무 담당자는 소비자는 여전히 선택적이고 분별력 있고 가치 추구하지만 소비자가 뭐 악화되는 건 보지 못했다. 소비가 경기 침체 예상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것만 보면 이제 월마트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경기 침체 너무 우리가 오버했다 이렇게 보고 끝나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고객 회원 그리고 직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다. 우리는 생성형 AI를 사용해 제품 카탈로그를 개선했다. 데이터 품질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찾고 구매하는 것에서 재고 보관 방법, 주문 배송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모델을 써서 8억 5천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생성하고 개선하고 있다. 현재 인력의 거의 100배가 필요했을 거다. 이게 없었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AI가 거품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품 논쟁에 대해서 너무 거품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구글의 에릭 슈미트 전 CEO는 저는 대기업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마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아마 강의하다가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대기업들이 AI 인프라에 200억, 500억,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필요한 돈은 어디다 쓰냐면 지금은 다 엔비디아에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싹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금의 대부분. 왜? 엔비디아 칩 없으면 못하니까. 그럼 주식시장은 뭘 해야 될지 명확히 알죠. 엔비디아 주식만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좀 낙관적으로 얘기한 건데, 다만 엔비디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급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엔비디아도 함부로 끝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주가가 올라서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너무 버블 논쟁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도 뭐 많이 말씀드렸죠. 버블 뭐 6천 달러 벌어야 되는데 지금 1000억 달러밖에 못 번다. 막 이러면서, 예. 비관론도 있었지만 근데 김유철 LG AI 연구원 전략부문장님은 아니다. 그 처음에 무료로 다 해서 가입자 늘리는 게 우선이니까 돈 못 버는 게 당연하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예. 돈 벌려고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종국 삼성전자 연구원도 돈이 많고 실패한 기업들이 학습 효과가 있으면 지키는 싸움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투자하면서 실패도 하고 그러면 자기 영역을 구축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그런 과정이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AI 거품은 주가 거품이지 산업 거품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I는 산업 자체는 당연히 거품은 아니고요. 주가가 오른 게 좀 부담이다.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근데 그 주가마저도 최근에 급락해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해소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거품 논쟁에 빠지지 마세요. 아직 거품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HBM도 공급 과잉 우려 있다고 했지만 근데 HBM은 미리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게 핵심 뭐냐면요. 미리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공급 과잉 이슈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미리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주문 받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선 주문 방식이에요. TSMC처럼. 예. 그래서 여기 광노종 하이닉스 대표도 우리는 고객과 협의한 다음에 공급량 늘리고 있다. 이게 과거랑 다르다. 예, 과잉 공급 리스크 적다.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예, 요청 물량이 늘어나면 더 늘리는 거고. 그러니까 뭐 HBM도 공급 과잉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미사일 지침 풀리니 우주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 길이 열린 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 미국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둬버렸죠. 예, 근데 이번에 425 사업을
했는데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주항공 시간에. 그래서 개구 레이더 SAR과 전자광학 위성 요걸 이용해서 4, 2호 각각 따서 이름을 4, 2호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일 컸던 게 미사일 지침 2017년에 최대 500km까지만 미사일을 실어서 보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해제시켜버린 거죠. 예. 그래서 중형급 위성도 발사할 수 있었고 고체 연료 사용할 수 있었고 한미 미사일 지침도 해제. 그러니까 사거리 제한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항공을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은 계속 기울여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위성을 올려서 재방문 주기를 단축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도 정보 처리 속도도 중요하대. 위성에서 보낸 사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빠르게 판독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동안 위성 쪽은 글로벌에 비해서는 존재감이 없었지만 이제 이런 그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서 긍정적 모멘텀 나올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정찰위성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또 북한을 감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는 뭐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숫자가 안 나오면 가기는 당장은 쉽지 않겠죠. 숫자가 과연 나오는 기업들이 뭔지 이런 거 좀 파악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 성장은 뭐 명확하지 않나 싶어요. 우주항공도.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이슈 봐드렸고, 투자 전략 관련해서 김성로 연구원님은 좀 안타깝다. 우리나라 이렇게 돈 지금 잘 버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다. 그런 좀 얘기를 해줬고요. 왜냐하면 기업들 이익 되게 좋거든요. 이익은 좀 상당히 좋은데 주가가 안 가요.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어닝 상승 속도는 제일 빠른데 밸류는 낮아요. 그래서 52%나 전 세계 대비 저평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드린 거예요. 좀 저평가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버텨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느리긴 느리죠. 근데 이제 회복은 되고 있어서 다행이고 저희 당사의 홍성규 연구원님은 이제 구리에 잠겨. 요새 구리 얘기 또 안 하죠, 다들. 근데 또 볼 때가 됐나요? 구리가 요새 좀 안 좋아요. 근데 한참 좋았다가 근데 구리 수요의 10에서 15%가 에너지 쪽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그런 거라든가. 근데 구리 수요 증가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어쨌든 에너지 전환이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칠레나 이런 데가 광산들이 노후됐는데 너무 오래됐는데 이걸 다시 만들기는 어려워요. 10년 이상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상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공급 부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는 공급 부족 지속 가능성이 높고요. 파나마 코브레 파나마 여기가 이제 재개가 되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 뭐 공급 부족은 이어진다. 경기 침체는 리스크 요인이지만 기본적으로 경기에 민감하니까. 근데 지금 미국 보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죠. 물론 중국이 좀 살아나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구리 시장은 현재 콘텐코 선물과 현물 가격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선물이 더 비싸면 콘텐코라고 하는데 이게 좀 미래 가격을 이끄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 전략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 프로텍은 반도체 그 레이저 후공정 HBM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죠. 실적 잘 나왔죠. 매출 예상보다 훨씬 좋고 영업이익도 점프. 종속 회사들의 실적 개선, 글로벌 후공정 기업들의 고사양 장비 중심의 투자 증가로 매출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 같다. 또 레이저 리플로우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대표이사도 주식을 많이 산 걸로 한번 알려드렸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할 것 같고 실적도 좋아지고 모멘텀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한국단자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의 송선재 강민아 연구원님이 구조적 성장 동력 발휘된다. 한국 매출액은 많이 증가 안 했지만 핵심은 미국과 폴란드입니다. 엄청 늘었고요. 그래서 이 커넥터 제품군 평균 가격이 반기 기준으로 한 4% 가까이 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넥터 이제 이 어떤 자동차 안에 여러 전자 부품들 있죠. 전자기 이걸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주로 구리로 만드는데 구리값도 구리의 이런 원재료 변동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출 늘면서 어쨌든 이익률도 가장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하는 거는 좀 아쉽긴 해요. 그죠? 네, 그럼에도 어쨌든 꾸준하게 지금 실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단자의 성장은 구조적이다. 좋게 보고 있고요. 저희 당사의 이제 정우시 연구원님은 글로벌 지사 아마 GM이 아닌가 싶고 S산 스텔란티스 예상은 하는데 신규 전기차 부품 고전화 커넥터 물량 증가하면서 좋았다. 2023년에 689억 벌더니 올해는 2,500억, 내년엔 3,000억까지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자동차의 전장 부품 점점 늘죠. 뭐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이제 모든 게 다 이 전장화 되고 있으니까 그 수요가 증가하고 그렇게 자동차에 전장품이 많이 들어가면 그 연결하는 커넥터도 많이 필요하죠. 다만 2분기에 실적 보니까 일회성 이익도 일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주신 것 같아요. 운반비도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는데도 PER은 6.3배입니다. 그래서 한국단자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삼양식품 실적 뭐 너무 좋았죠. 뭐 매출액 4,200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894억,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었어요. 440억, 894. 매출과 이익이 점프를 했고 초과 수요의 힘이다. 임금 인상, 광고 선전비 여러 비용을 썼는데도 기대보다 좋았어요. 판가와 판매량 모두 좋았고 미국과 유럽의 수요 성장세가 좋고 분기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대형마트 이게 틱톡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그래서 꾸준히 근데 다만 하반기엔 조금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조정 받을 때가 기회겠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주가가 상반기 많이 올랐잖아요. 하반기는 아마 느리게 갈 것 같아요. 지지부진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년 5월부터 증설이 이제 반영되니까 내년 1분기까지도 좀 시들시들 할 수 있어요. 주가는. 그러나 그거 좀 지나고 나면 저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좋죠. 좋은데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지켜만 보시면 좋겠고 그러나 분명한 건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불닭 챌린지까지 확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쪽, 특히 네덜란드 유럽 판매법인 설립 절차가 지금 마무리 이번 분기에 된다고 하고요. 그러나 상반기 수준의 높은 성장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이 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좀 견조할 것 같다. 그러니까 고성장보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데 좀 주가도 오르고 조금 늘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 같고요. SK 오션플랜트는 의견이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애널리스트 분들에게 쓰신 거 보면 일단 메리츠의 문경원 연구원님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특수선, 뭐 함정 같은 거 같긴 하고요. 3분기에 대마 하이롱 프로젝트 이게 주문이 좀 변경돼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변경된 주문이 좀 반영되면서 3분기에는 해상풍력 매출도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연시킨 거죠. 그 다음에 대만이나 국내 해상풍력 수주가 이제 또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하반기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내 해상풍력 고정 가격 계약 입찰 물량이 이렇게 됐대요. 1.5에서 2.0, 25년 3.3, 그 다음에 26년 2에서 3. 그래서 24년도에 1.4니까 크게 증가할 거래요. 그래서 업계에선 되게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기가와트당 8천억 정도의 하부 구조물이 들어가니까 매년 1.6에서 2.4조 원 정도 시장이 열린다. 거기에 또 부유식 떠다니는 해상풍력 물량도 따로 배정. 그래서 오션플랜트한테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냐. 또 대만 해상풍력 라운드 세 번째, 그러니까 3.2 입찰 결과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수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풍력 밸류체인 내 제일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에서는 하반기 기대된다. 실적 전망치를 오히려 올렸고요. 하이롱 아까 말씀드린 대만 그쪽에서 프로젝트 이제 주문 관련해서 주문을 변경하니까 매출이 좀 지연됐대요. 인식이 600억인데 그 중에 10%만 2분기에 반영됐어요. 나머지 3분기 점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특수선 매출이 좀 붙어서 최근 시작한 그 해군 함정 프로젝트. 그래서 방산도 일부 하고 있어요. 군함 관련해서.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데 이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저하고다.
세방전지도 실적 되게 좋았고요. 매출, 이익 다 점프했고 그 세방전지가 납축전지 만드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이제 내연기관차에 들어가지만 전기차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양산업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근데 전기차에도 이거 필요해요. 그 납축전지 이제 작은 것들이 있죠. 그게 기존의 디젤차랑 스탑앤고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뭐 약간 건널목에서 쓴다. 그럼 옛날에 내가 시동 안 끄는 이상 시동 계속 켜 있죠. 근데 차가 자동으로 시동 꺼버리죠. 요즘 차는. 그리고 다시 출발하면 시동 켜고 다시 가죠. 네,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요 에이젠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 배터리가 요런 이제 안에 있는 뭐 전기차라고 해도 배터리가 차를 움직이는 데 쓰이지. 예, 그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전기들 부품을 하거나 이런 것들 뭐 내비게이션을 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또 전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에이젠 배터리가 대신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옛날에 하려다가 이거 제외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전기차에도 이 에이젠 배터리 된다라고 좀 나와 있고 특히 이걸 교체하는 배터리가 수익성이 더 좋은데 교체용 배터리 판매 비중이 52%로 더 높아서 괜찮다고 합니다. 과잉 재고 우려도 해소됐고 그래서 세방전지나 한국단자가 이 자동차 쪽에서 어쨌든 실적 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TNL은 뭐 워낙 좋았는데 이번에도 좋았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주문 폭주한다. 예, 미국 고객사양 분기 매출 63%. 여드름 패치 있죠. 이게 어쨌든 아마존에서 1등하고 있고 미국향 수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전히 나무랄 데 없는 실적인데 주가는 싸다 이런 내용 같고 ITM 반도체도 예전에 이제 몇 분이 물어보셨는데 이번 실적 좋았어요. 적자 날 줄 알았는데 흑자 났고요. 비수기인데도 예. 고정비 부담도 많이 완화됐고 보호회로의 고객사 다변화 2분기 비수기에도 전년 대비 가동률이 개선됐고 국내 고객사양 이제 보통 이 회사가 애플에 많이 납품했어요. 근데 국내 쪽에도 납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전자담배도 이게 위탁 생산해 줍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국내 고객사 이게 중저가 모델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추가로 3, 4개 정도도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적 보면서 이게 일시적인지 좀 더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ITM은 이것만 보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코미코는 일단 실적 잘 나왔고요. 미코 세라믹스 자회사 이게 세라믹 히터 같은 이제 부품을 만드는데 여전히 좋고 본업인 세종 코팅도 살아나고 있다. 예. 그 하반기에 업체들 자본 지출 확대하고 PER 9.9배로 21년, 22년 이 PER의 하단까지 왔다.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 있는 밸류다. 숫자도 좋고요. 아니 보시면 매출이 1,300억인데 작년에 600억, 영업이익 360억인데 작년에 60억. 빅점프를 해버렸죠. 근데도 주가 엄청 빠졌죠 최근에. 어쨌든 숫자 잘 나왔습니다. 한국카본도 실적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참 답답해서 그렇지. 실적 잘 나왔죠.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작년보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 정상궤도 진입한다. 목재나 수지 가격, 원재료 가격도 좀 많이 안정화됐고요. 5월까지 증설도 완료돼서 이제 본행제 LNG 운반선에 들어가죠. 이게 이제 25척에서 7척 정도 최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이 조금 괜찮을 수 있는 게 배를 LNG 수주 많이 받았죠. 22년부터 23년 가면 갈수록 이제 배들이 인도되거든요. 그럴 때 LNG 이제 본행제를 이제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공정이 지난 다음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행제 매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LNG가 건조 시기 이제 건조하는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참 주가가 많이 못 올랐던 것 같습니다. 덕산네오룩스는 어쨌든 실적은 기대치 부합했는데 뭐 하반기에 최대 실적 예상하고 OLED 어쨌든 소재 매출이 하반기에 더 좋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 기업보다는 주가가 못 올랐고요. 블랙 PDL 요게 아마 애플 아이폰 폴더블 폰에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쪽으로의 납품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캠트로닉스 역시 실적이 좋았죠. 작년 45억에서 이번에 149억. 신사업.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역시 디스플레이 식각 있죠. 자르는 거 유리 잘라버리는 거. 예, 그거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캠트로닉스 뭐 하는 회사인지. 예, 그러니까 유리 기판을 잘라버리는 거. 예, 얇게 해주는 거죠. 그게 워낙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아이패드도 있고 일반 LCD에도 이게 들어가고 이 식각 사업이 좋은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8세대 OLED 식각 라인 11월 준공 예정인데 AI PC 등 온디바이스 AI 신제품이 또 나오니까 또 어차피 OLED로 가야 되는 게 저전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11월에 준공되면 더 많은 식각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노트북도 해야 되고 OLED 아무튼 시장 성장할 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유리기판도 있고 반도체 강강의 포토레지스트 핵심 소재도 있고요. 예. 근데 지금 가장 그래도 가시성이 좋은 건요. 디스플레이 OLED 식각 요거 같습니다. HRS도 실적 좋은데 이거 좀 생소하시죠? 실리콘. 옛날에 이름이 해룡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고무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이 들어가죠. 유아, 주방, 화장품, 모바일, 또 원전, 치과용까지. 자동차 실리콘은 추세적으로 좋고 많이 쓰이고 원전에도 많이 들어간대요. 저도 이건 좀 처음 알았던 내용인데 예,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 유지 보수나 신규 건설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수익성 특히 여기 방화 쪽 제품은 이제 불나는 걸 아마 방지하는 거겠죠. 고사양 성격이 있대요. 예, 수익성이 좋다. 그 방화 제품의 비중도 17억에서 이제 35억에서 40억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있어서 고객들이 원하는 걸 그때그때 잘 맞춰서 주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표준화된 거는 경쟁 업체들이 너무 단단하니까 이들과 경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시장으로 가서 이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아직 정리를 제가 사실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다 못했고요. 몇 개 기업만 말씀드리면 코리아애프터,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자화전자도 실적 좋았고요. QRT, 사이맥스, 대양전기공업, TSE, 나이스평가정보도 정말 오랜만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차후에 한번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겠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자 매수는 이제 8월 14일 날이었나요? 예. 그때 KCC 글라스 정몽희 회장이 11억 정도 또 샀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이 여기가 1억 5천만 원 정도 여기 대표이사가 매수했으니까 여기 KCC 글라스는 계속 좀 정몽희 회장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공시론 ST팜이 그 올리고 핵산 치료제 이게 렉비오로 알려져 있어요. 렉비오 아시죠? 렉비오가 이제 그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예, 그거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 그러니까 아마 렉비오 쪽에 요 원료 의약품을 렉비오가 요새 어쨌든 잘 나가죠. 예, 고지혈증 치료제고 그 원료 의약품을 공급했고 뭐 어쨌든 매출액 기준으로는 수주 물량 중에 뭐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공시가 이렇게 나왔다. 또 생물보안법이요 9월 말에 아마 법안 올려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ST밤한테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나서 이것만 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 시장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빠지고 다시 다 회복됐고 아직도 회복은 다 안 됐어요.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죠. 근데 어쨌든 이제 2700까지 올라와서 정말 한국 증시도 이렇게 폭락하고 어렵게 진짜 올라왔고 이게 좀 끝이 아니고 계속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코스닥도 어쨌든 그동안의 충격 딛고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폭은 만족스럽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좋은 게 외국인이 그동안 안 샀어요 주식을 잘. 근데 오늘은 미국의 그 반등을 보고 야 이거는 진짜 경기 침체 아니다. 다시 들어와 버렸어요. 사자. 1조 2천억. 개인이 오히려 잘하죠. 개인 투자분들 바닥에서 긁었죠. 완전히 싹. 그리고 오늘 다 던져버렸어요. 뭐 어쨌든 뭐 장기 투자는 아니냐 떠나서 잘 하신 거죠. 왜? 바닥에서 그 폭락할 때 안 도망가시고 잘 사셔서 팔아버린 거니까. 그 이제 각자 스타일이니까 굳이 뭐 파실 필요까지 있냐 뭐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 밑에서 왕창 산 걸 또 올라오니까 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또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섹터로는 여전히 그 요새 코로나가 아주 난리가 아니어가지고 코로나 관련된 기업도 화이자나 이런 쪽이 좀 급등을 했고요. 코로나 관련 기업들이죠. 마스크 뭐 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면 사실 보통 증시가 안 좋은데 오늘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난리가 났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줬고 금방 올라오네요. 16만 원까지 빠졌다가
삼성도 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왔고 저렇게 힘을 내주니 뭐 반도체 소부장 다 급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요 며칠은 좀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시밀러도 오늘 좀 좋았네요. 바이넥스가 10%, 3천당 제약. 동아 ST도 좀 괜찮았고요. 화장품이 다시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버핏이 했다가 이제 얼타뷰티 샀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오늘 그때 실리콘2가 다시 11% 정도 올랐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좋았고 뭐 바이오 아무튼 바이오 저 뭐죠 반도체 화장품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좋았고 급등을 이끌었고 이제 유한양행은 아직 결론이 안 났죠. 예, 언제 될까요? 이제 다음 주면 결론 나야 되는데 제발 좀 FDA 승인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식도 주식인데 우리나라의 큰 경사예요, 진짜 저게 되면. 예, 폐암 치료제는 진짜 급이 다르거든요, 완전. 엄청 큰 시장에. 거기에 우리나라가 FDA 승인 받은 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아직 안 나와서 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상사, 뭐 반도체 장비, 뭐 자동차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현대차가 많이 올랐고요. 의류도 오랜만에 좀 반등해줬네요. 오늘 영업무역이 오랜만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수산주 좀 빠졌고요. 그리고 초전도체, 웹툰주도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해운주도 좀 분위기가 오늘은 조금 안 좋았고 도시가스, 게임업종도 오늘 좀 안 좋았네요. 게임은 시프트업, 이번에 최근 상장했던 기업이죠. 넷마블도 최근 실적들 좋았는데 그러나 뭐 한참 좋았었죠. 좋았는데 오늘은 다시 주가가 크게 좀 빠지는 모습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장비 쪽이 좀 오늘 안 좋았고요. 예. 정유주는 오늘 좀 부진했고 자원개발, 엔토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하이브가 조금 회복됐는데 아직까지 엔터주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조선은 이제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 쉬었다. 근데 오늘은 하나오션이 좀 힘을 내줬네요. 그래도 2차 전지는 이게 좀 아쉽네요. 2차 전지도 좀 힘을 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2차 전지는 좀 힘을 못 냈던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다 견조했지만 게임주나 일부 기업들은 좀 오히려 밀리는 부분도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좋았고요. SK 바이오팜이 요즘에 뜨겁죠. 바이오 쪽에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녹십자, 바이오팜 뭐 다 괜찮습니다. 다 숫자로 지금 증명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반면 넷마블이나 오늘 이제 일부 게임주는 급락을 했고요. 반면에 오늘 2차 전지 좀 안 좋았고 엔캠은 반대로 급등했고요. 바이오, 화장품, 예.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테크윙, ST팜도 오늘 6% 가까이 올랐고요. 메디톡스도 보톡스 요즘에 좋죠. 예. 그래서 좋았고, 그다음 대부분의 뭐 코스닥도 다 좋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건 그러니까 게임과 2차 전지가 좀 오늘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제외하면 대부분 견조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예. 오늘은 좀 짧게 좀 했습니다. 예, 저 또 일정이 있어서 내일은 원자력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한 2, 3주 정도 원전 함께 배우고 그 다음에 대망의 바이오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두렵네요. 바이오는 제가 솔직히 잘할 자신이 없어서 예, 근데 아무튼 해봐야죠. 그래서 일단 2, 3주 정도 뭐 원전도 저는 구조적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하고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그 원전 또 한번 함께 배우기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